평생 진짜 뼈 빠지게 일해서 드디어 집 한 채를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은행 대출도 싹 다 갚았고, 빚이라고는 단 1원도 없는 완벽한 경제적 독립 상태 말입니다. 네, 와, 상상만 해도 정말 홀가분하고 기분 좋은 순간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가장 안전해야 할 바로 이 순간에 놀랍게도 여러분이 수백억 원대 국제 범죄 조직의 1순위 타깃이 됩니다. 헉, 진짜요? 네, 바로 그 완벽하게 빚이 없다는 사실 하나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경제적 안정을 이룬 시니어들이 맞닥뜨린 아주 기묘하고도 섬뜩한 초고령 사회의 역설인 거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뛰어들 심층 탐구의 핵심이 바로 이런 역설들에 있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6년 3월 26일 목요일입니다. 네, 오늘 분석은 케어의 뉴스의 김영래 편집장이 지난 하루 동안 쏟아진 국내외 시니어 트렌드를 아주 촘촘하게 집약해 주신 귀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네, 오늘 저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2025년에 노인 인구 20%를 초과하면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지금 낡은 제도는 어떻게 붕괴하고 있는지, 또 반대로 우리 시니어들은 어떻게 스스로의 일상을 주도적으로 혁신하고 있는지 그 역동적인 흐름을 짚어보는 겁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의 미래 혹은 여러분 부모님의 당면한 현실이 이 자료들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지금 가장 큰 파열음이 나고 있는 곳, 바로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논란부터 짚어보죠. 네, 이번 자료에서 단연 뜨거운 감자죠.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출퇴근 피크타임 한두 시간에 한해서 65세 이상 노인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연구해보라고 지시하면서 아주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정치권 반응이 아주 극명하게 엇갈리더라고요. 야당이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게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노인 폄하 정책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맞아요. 반면에 일부 전문가들이나 대한노인회 측에서는 진작 논의됐어야 할 문제라면서 이참에 단계적 연령 상향까지 같이 논의하자고 오히려 환영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치적 찬반을 떠나서 1984년에 만들어진 이 42년 된 제도가 왜 지금 이토록 날카로운 청구서가 되어서 날아왔는지 그 숫자의 이면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시스템의 하중이 이미 한계를 넘었다는 건 수치가 정확히 증명하거든요.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84년 당시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단 4.1%에 불과했습니다. 아, 4%대요? 네. 그런데 지금 2026년 현재는 이미 20%를 훌쩍 넘었잖아요. 그 결과 2025년 기준으로 전국 6개 도시 철도의 무임승차 손실액이 7,754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와, 7,700억 원이요? 네. 이게 전체 지하철 적자의 무려 58%를 차지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세상에, 전체 적자의 절반 이상이 무임승차에서 나온다는 거네요. 이건 뭐 단순히 제도를 유지하냐 마냐를 떠나서 완전히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힌 건데, 자료 보니까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 있더라고요. 정책학에서 말하는 주건선 문제 말씀이시죠? 네, 그거요. 과거 세대가 그 당시의 환경에 맞춰서 만들어 놓은 결정이 시대랑 인구 구조가 완전히 변해버린 현재 세대의 선택권을 옴짝달싹 못하게 구속해버리는 현상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죽은 손이 현재의 목을 꽉 조르고 있는 격이네요.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거 약간 40년 전에 산 프리사이즈 셔츠를 체형이 5배나 커진 지금 억지로 깨어입고 있는 거랑 똑같잖아요. 단추가 다 터져나가고 있는데도 말이죠. 하하, 맞습니다. 숨이 막히거나 옷이 찢어지거나 둘 중 하나인 상황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 셔츠를 당장 벗어던질 수 없는 명확한 이유도 존재합니다. 그 수면 가치 말씀이시군요. 네, 한국교통연구원 자료를 보면요. 이 무임승차 제도의 복지 편익 비용, 그러니까 BC 비율이 1.63에서 1.84에 달하더라고요. 복잡한 경제 용어 같은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하철 표값으로 정두가 100원을 손해보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160원에서 180원의 이득이 돌아온다는 뜻 아닙니까? 맞아요. 그 이득이 대체 어디서 오는지를 봐야 하거든요. 어르신들이 지하철을 타고 복지관에 가고 시장에 가고 친구들을 만납니다. 이 밖으로 나가는 이동권 자체가 고독감을 완화하고 우울증을 막아주는 아주 강력한 예방주사 역할을 하는 거죠. 듣고 보니 그러네요. 집에만 계시면 병이 나니까요. 그렇죠. 이로 인해서 절감되는 국가의 의료비랑 복지 예산만 연간 3,6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한국리서치 조사에서도 국민의 60%가 이 제도의 긍정적 측면으로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을 꼽았거든요. 아, 대중들도 이 숨은 가치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네요. 단순히 표값이 아니라 거대한 예방의학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거군요. 네. 그래서 딜레마인 거죠. 그럼 다른 나라들은 이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나요? 전 세계적인 흐름은 이미 전면 무료에서 조건부 할인이나 소득 연동으로 넘어갔습니다. 영국 런던 같은 경우는 출근 시간대 무료 탑승을 제한해서 과밀을 해소하고 있고요. 아, 이번에 우리 대통령이 지시한 거랑 비슷한 맥락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프랑스는 철저하게 소득에 연동해서 저소득층에게만 혜택을 줍니다. 우리랑 고령화 속도가 비슷한 일본 도쿄는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데 소득에 따라 비용을 차등 부담하는 실버 패스를 운영하고 있죠. 그렇군요. 이렇게 거시적인 국가 시스템이 재정비의 진통을 겪고 있는 동안에 우리 어르신들 개인의 삶에서는 아주 능동적이고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국가 인프라에만 의존하지 않고 어르신들 스스로 자신의 뇌와 신체를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하고 계시죠. 네, 그중 하나가 바로 학습지잖아요. 저는 이 기사 보고 진짜 놀랐어요. 저도요. 교원그룹 학습지 이용객 통계를 보면 무려 38%가 70대 이상입니다. 80대 이상도 14%나 차지하고요. 와, 80대 이상이 14%요? 어릴 때 저희가 풀던 그 눈높이, 구몬 같은 방문학습지가 이제는 어르신들 필수품이 된 거네요. 네, 과거 미취학 아동들의 전유물이었던 게 이제는 치매를 막아내는 두뇌 훈련 도구로 완전히 탈바꿈한 겁니다. 자료에 나온 사연 중에 진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게 하나 있었어요. 88세 할머니가 거스름돈 계산을 좀 어려워하시니까 30대 손녀가 인공지능 제미나이를 활용해서 직접 맞춤형 수학 문제지를 만들어드린 이야기요. 아, 그 사연 정말 훈훈했죠. 네, 덧셈 뺄셈부터 색칠 공부까지 할머니 인지 수준에 딱 맞춘 교재를 매일 AI로 생성해서 뽑아드린다는 건데, 와, 이건 기술이랑 가족애가 결합된 최고의 치매 예방책 아닙니까? 완벽하죠. 세대 간의 소통이 첨단 기술을 매개로 어르신의 인지 건강을 지켜낸 아주 훌륭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수학 문제 풀이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강력한 치매 예방 효과를 지닌 일상적인 행위가 또 있습니다. 수학보다 강력한 게 일상에 있다고요? 네. 일본 도쿄과학대가 65세 이상 1만여 명을 무려 6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인데요. 일주일에 1회 이상 직접 요리를 하는 것만으로도 남녀 모두 치매 위험이 약 30%나 감소했습니다. 잠깐만요. 요리를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걸로 치매 위험이 30%가 줄어든다고요? 네, 심지어 요리를 전혀 못하던 초보자가 요리를 시작하면 위험 감소 효과가 무려 67%나 된다고 합니다. 와, 67%요? 아니, 무슨 비싼 뇌 영양제를 챙겨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집에서 된장국 끓이고 채소 껍질 까는 행위가 어떻게 치매 위험을 그렇게 극적으로 떨어뜨리나요? 뇌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뇌과학이랑 작업치료 관점에서 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요리는 우리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복잡한 신경학적 교양곡이거든요. 신경학적 교양곡이요? 네, 먼저 냉장고를 열고 오늘 뭘 만들지 계획하는 과정에서 뇌의 전두엽, 즉 실행 능력이 팍 켜집니다. 아, 메뉴 선정부터 뇌가 생생 돌아가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칼로 재료를 썰면서 미세 근육이랑 시각 정보를 실시간으로 동기화하잖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멀티태스킹입니다. 아, 국 끓이면서 나물도 묻히고 불 조절도 해야 하니까요. 맞습니다. 국이 끓는 타이밍 재고, 불 강약 조절하고 간도 봐야 하고요. 고도의 집중력이랑 작업 기억력, 그리고 감각 통합이 이 짧은 시간에 실시간으로 쏟아지기 때문에 뇌 신경망이 끊임없이 새로운 회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 거의 고강도 두뇌 크로스핏이네요. 평생 요리를 안 하던 뇌가 갑자기 이 복잡한 교양곡을 지휘하려고 하면 뇌세포들이 엄청난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겠어요. 네, 뇌가 완전히 깨어나는 거죠. 이렇게 뇌랑 신체를 날카롭게 단련한 시니어들이 단순히 자기 자신만 돌보는데 그치지 않더라고요. 넘치는 에너지를 지역사회로 환원하면서 돌봄의 대상에서 우리 동네 커뮤니티의 수호자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네, 시니어 일자리가 질적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울산의 시니어 소방대 사례를 한번 보시죠. 울산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 사망자의 41%가 노년층이었습니다.
아이고, 절반 가까이 되네요.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초기 대피가 늦어져서 벌어지는 참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 은퇴한 60세 이상 어르신 100명이 시니어 소방대원으로 나섰습니다. 하루에 2집씩 동년배 어르신들 집을 직접 방문해서 화재 감지기를 달아드리고 대피 요령을 교육해 주시는 거죠. 이게 참 좋은 게 젊은 소방관이나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딱딱하게 매뉴얼대로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네, 동년배 어르신이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해 주시니까 거부감도 없고 진짜 소통이 될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같은 세대의 공감대로 싹 메워버리는 거죠. 인천에서 도입된 동네 고양이 모니터링 활동가 사업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길고양이 관리요? 네, 월 60시간 일하시고 급여를 한 76만 원 정도 받으시는데 동네 길고양이 서식지 파악하고 위생 점검하면서 지자체의 고양이 중성화, 즉 TNR 정책에 필요한 핵심 데이터를 이 어르신들이 직접 수집하시는 겁니다. 와, 우리가 보통 고령화 사회 얘기할 때 누가 이분들을 돌볼 것인가 이것만 냅다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례들을 보면 프레임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대형 기관들의 손길이 미처 닿지 않는 우리 동네 골목골목의 소방안전 그리고 생태계까지 이분들이 아주 촘촘하게 지켜주고 계시는 거네요. 맞아요. 새로운 공공서비스 모델인 거죠. 이거 약간 지역사회라는 거대한 몸을 지키는 백혈구 아니면 모세혈관 같은 역할 아닙니까? 오,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서울시 24개 여성인력개발기관을 취재하는 서울커리업 시민기자단의 시니어들이 참여해서 역량을 발휘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시니어에게는 단순한 용돈벌이를 넘어서 양질의 일자리와 소속감을 주고 지자체는 공공서비스를 고도화하는 완벽한 상생 모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능동적이고 독립적으로 변해가는 시니어들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대적 위협 앞에서는 아주 짙은 그림자도 존재합니다. 초고령 사회의 빛이 강해지는 만큼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취약점들이 자료에 빼곡하더라고요. 네, 아무리 건강하셔도 피할 수 없는 생물학적 취약성부터 좀 짚어보죠. 텍사스 대학교 연구진이 최근 발표한 건데요. 남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떨어지면 전립선암이 3등급 이상의 치명적인 상태로 발전할 확률이 60%나 급증한다고 합니다. 호르몬이 줄어드는 건 노화 과정에서 당연한 건데 왜 그게 암세포를 그렇게 치명적으로 만드는 건가요? 체내 호르몬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암세포를 억제하던 몸속의 미세 환경이 싹 변하기 때문입니다. 방호막이 얇아진 틈을 타서 호르몬 없이도 막 증식할 수 있는 아주 독종 암세포들이 살아남아서 공격성을 띠게 되는 원리죠. 아, 방어벽이 무너지는 거군요. 네, 결국 남성 시니어의 건강은 호르몬이라는 미세한 화학물질 관리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걸 환기해주는 연구입니다. 다행히 과학계도 가만히 있진 않더라고요. 국내 제약사인 국전약품이 알츠하이머 치료제 신약인 HY-도구에 임상 1상을 무사히 마쳤다는 소식도 있었죠. 네, 임상 1상을 통과했다는 건 인간의 몸에 투여해도 안전하다는 걸 입증했다는 뜻입니다. 치매 원인인 뇌 염증이나 단백질 찌꺼기를 큰 부작용 없이 제거할 수 있는 첫 단추를 꿰었다는 점에서 아주 반가운 소식이죠. 자, 이렇게 의학계가 세포 단위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면 물리적 세계에서는 무너져가는 인프라랑 싸워야 합니다. 저는 자료에 등장한 그 식품 사막 현상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지방 인구 소멸이 만들어낸 진짜 참담한 현실입니다. 경북 의성군 같은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동네 슈퍼마켓이나 유통망이 완전히 다 붕괴돼 버렸거든요. 맞아요. 거동 불편하신 노년층은 차 타고 멀리 마트에 나갈 수도 없는데 그럼 고기나 생선 같은 신선식품은 아예 구경도 못 하시는 거잖아요. 네, 일상적인 장보기가 불가능해진 말 그대로 생존권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정부랑 기아자동차가 협력해서 신선식품을 직접 배송해주는 사업을 시작한 거죠. 인프라의 혈관이 툭 끊어지니까 민관이 합심해서 인공혈관이라도 긴급하게 이어붙이는 셈이네요. 인천시가 소외 지역에 20억을 투입해서 버스 정보 안내기 설치하는 것도 결국 단절된 시니어들을 다시 사회랑 연결하려는 절박한 시도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방 소도시에서는 이렇게 인프라 부족이 생명을 위협한다면 반대로 대도시에서는 아예 정반대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 오프닝에서 저희가 언급했던 그 충격적인 사건 말씀하시는 거죠? 1,7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수백억 원 규모의 모기지 사기단 사건이요? 네, 미국 LA 한인타운 등에서 적발된 사건인데요. 여기서 가장 소름 돋는 건 범죄 조직이 노린 타겟의 명확한 조건입니다. 피해자들이 모두 70세 이상 고령자였고 집에 모기지 대출이나 빚이 단 1원도 없는
온전한 내 집을 가진 분들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게요. 범죄 조직이 바로 그 깨끗함을 노렸다는 거잖아요. 대출이 껴있으면 은행 모니터링 시스템이나 알림이 막 울릴 텐데 빚이 없는 집은 금융권 감시망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으니까요. 정확합니다. 사기단은 노인분들의 신분을 싹 도용해서 위조 서류를 만들고 그 빚없는 깨끗한 집들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서 가로챘습니다. 와, 평생 진짜 성실하게 일해서 대출금 다 갚고 복잡한 금융 시스템이랑 안 엮이고 마음 편히 살고 계셨던 분들인데 그 디지털 금융의 흔적 없음이 역설적으로 해커들이 마음대로 신분을 덧칠하기 가장 좋은 하얀 도화지가 돼버린 거네요. 독립적일수록 더 무방비 상태로 전락하다니 이게 진짜 무슨 아이러니입니까? 초고령 사회의 씁쓸한 역설이죠. 경제적으로 가장 완벽한 안정을 이룬 시니어들이 디지털 정보 비대칭이나 신분 도용에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주는 겁니다. 속초 시가 소상공인들한테 무인 로봇이랑 키오스크 도입을 지원한다는 뉴스도 있었지만 일상 전반이 디지털화되는 과정에서 시니어들을 위한 안전망 장착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참 거대한 퍼즐을 맞춰본 것 같아요. 42년 만에 수면 위로 떠오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의 붕괴 조짐부터 AI가 만든 수학 문제지를 풀고 된장국 끓이면서 치매와 싸우는 일상, 동네 소방대원으로 변신한 어르신들의 활약, 그리고 식품 사막과 신종 금융사기라는 새로운 위협까지 깊숙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이 다양한 현상들은 결국 하나의 거대한 흐름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직면한 이 초고령 사회는 단지 노인을 어떻게 부양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무너지는 낡은 인프라를 새로운 기술과 협력으로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가. 이 질문은 결국 나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다룬 이 이야기들은 뉴스 속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머지않아 우리가 겪게 될 거울 속 미래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전문가님이 아까 첫 번째 주제에서 과거의 결정이 현재 발목을 잡는 죽은 손 문제를 언급하셨잖아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온갖 클라우드에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복잡한 암호랑 이중삼중의 디지털 자산 보안을 겹겹이 쌓아두며 살고 있습니다. 네, 디지털 시대의 필수 생존법이죠. 그런데 듣고 계신 여러분이 70대, 80대가 된 2066년쯤에는 지금 우리의 이 지독한 디지털 소유에 대한 집착이 미래 세대 젊은이들이나 남겨진 가족들이 도저히 풀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죽은 손 문제가 되어서 우리 스스로를 올가매지는 않을까요? 나 자신조차 내 자산에 접근하지 못하는 거대한 디지털 감옥을 지금 우리가 직접 짓고 있는 건 아닐지 모릅니다. 와, 그 정말 섬뜩하면서도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총찰이네요. 네, 오늘 밤 여러분의 스마트폰과 수많은 클라우드 계정들을 보면서 한 번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이 흥미진진한 탐험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세상을 넓혀줄 새로운 자료 더미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